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스탁 라이브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무려 2시간 30분 동안 22개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방금 끝난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출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도 대통령은 경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입니다. 혁신기업, 벤처기업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몇십만 원짜리 주식이 대부분이라면서 코스닥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진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코스닥이 살아야 벤처가 산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 활성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마치 올림픽 결승전처럼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장중 3,317.77, 종가 역시 사상 최고치. 이제는 코스피는 전성기 무대에 섰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830선에 머물러 있죠. 2021년 장중의 최고점 1000포인트 넘었습니다. 1062포인트와 비교하면 아직 예선전에서 허덕이는 선수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했을까요? 결국 핵심은 신뢰와 자금의 길입니다. 코스피는 글로벌 투자 자금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고속도로라면 코스닥은 포트홀이 난 지방도로에 가깝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와도 빠져나가는 출구, 즉 회수 시장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코스닥 문턱은 낮추고 퇴출은 빠르게, 거기에 초대형 IB라는 펌프가를 들어오면서 모험 자본이 벤처로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정부 해법의 축은 바로 세제 지원입니다. 코스닥 기업이 주로 속한 첨단 산업 R&D 투자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40에서 50%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대기업보다 10%포인트 우대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요. 신성장 원천 기술 쪽도 대기업보다 10%포인트 더 우대를 받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기업들의 R&D 지출은 2020년 5조 9천억 원대에서 2024년 9조 2천억 원으로 연평균 12% 가까이 늘고 있는데요. 대부분 연구 단계 비용이라서 재무 부담이 큰 구조입니다. 이 세액 공제가 그 부담을 덜어주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분야들이 이 아래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투자 아이디어가 숨어 있을까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수소 등이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분야는 AI, 인공지능과 저 끝에 방산이 신설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크게 한 2가지 정도 접근 가능합니다. 첫 번째인데 자산 배분 관점입니다. 여기 보시는 표는 코스닥 비중에 따른 포트폴리오 수익률입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시계열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코스피의 몰빵, 즉 이제 100% 투자를 했을 때 최대 누적 상승률은 약 68.6%, 이때의 최대 낙폭은 마이너스 34.6%였습니다. 그런데 코스닥 비중을 늘려갈수록 누적 상승률이 꾸준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코스닥의 100%를 담았을 경우 무려 누적 상승률은 102%까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대 낙폭도 마이너스 37.7%까지 확대됐죠. 즉 코스닥 시장을 담으면 수익률은 이렇게 높아지지만 변동성 리스크도 같이 커진다는 겁니다. 코스닥을 담으면 위험이 이렇게 커진다는 점은 우려의 포인트이지만 하지만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건데, 따라서 안정적인 코스피 비중을 기본으로 두고 감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코스닥을 가져가는 절충이 필요하다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코스닥의 어떤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정책 수혜 업종에 주목할 수 있을 텐데요. 정부가 세액 공제 혜택을 집중한 분야를 보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AI, 방산 같은 첨단 R&D 업종입니다. 이쪽이 정책 친화 섹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정책 모멘텀과 업종별 성장 스토리까지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큰 방향성과 단기 변수가 함께 작용하죠. 특히 이제 슬슬 여러분
연휴 효과라는 계절적 변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보시면 시장이 연휴를 앞두고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달라지는 패턴이 늘 반복되어 왔는데요. 연휴에 10거래일 전까지, 전부터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다가 연휴 한 3일 전쯤 저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오히려 초록게 반등하는 패턴을 그려왔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요? 2008년 추석 직후에는 리먼 파산 이슈로 6% 넘게 급락했었고요. 2011년에도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3.5%나 하락했습니다. 2023년에는 미국 예산안 불확실성 때문에 2.4% 빠졌죠. 이처럼 몇 차례 굵직한 충격이 추석 기간에 겹쳤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연휴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라는 불안 심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중을 줄이고 보자는 매도가 연휴 직전에 집중되죠. 하지만 정작 연휴 동안 별다른 악재가 터지지 않으면 아이고 그래 괜찮구나 하는 안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패턴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결국 연휴가 길고 대외 불확실성을 자극할 만한 이슈가 존재한다면 투자자들이 연휴 전에 비중을 줄이려는 행동이 잠깐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간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